1936년 베를린, 24살의 조선인 청년은 외신 기자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미 코리안, not Japanese. 그 24살의 청년이 바로 10일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입니다. 그는 사인을 요청하는 외국 팬들에게 사인을 할 때도 꼭 한글을 썼고 자신의 이름 옆에 코리아를 덧붙여 적었습니다. 누군가 후지산을 그려달라면 금강산을 그려줬고 사인 옆에는 한반도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것은 손기정이었고 3위로 통과한 것은 남승용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손기정은 시상대에서 국기가 울려 퍼지는 순간 히틀러가 전해준 참나무 묘목으로 가슴에 그려진 일장기를 가렸죠. 당시 남승용 선수는 인터뷰에서 나는 나보다 시상식 때 높은 곳에 서선 그가 너무 부러웠다. 내 동메달보다 좋은 금메달을 따서는 아니었다. 그는 기념품으로 받은 참나무 묘목으로 가슴에 새겨진 부끄러운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자신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가리지 못한 것을 평생 부끄러워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기미가요를 들어야 했던 두 선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처럼 스포츠는 단순히 몸을 써 상대방과 겨루는 활동을 뛰어넘고는 하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 차범근은 코리아 5글자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에 새겨 넣었고 모두가 IMF로 힘들어할 때 박세리 선수와 박찬호 선수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료했으며 월드컵은 모든 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지금도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가 뛰는 경기장 관중석에는 꼭 태극기가 나풀거립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분야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쓰고 있는 살아있는 레전드 한 명이 있습니다. 감히 마이클 조던에 비견되는 현존 최고라는 리오넬 메시나 오타니 쇼헤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선수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15일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인물 10인을 공개했습니다. 9,240억 원으로 모든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이적료를 기록하며 LA 다저스로 이적한 오타니 쇼헤이와 더불어 축구 왕제 리오넬 메시,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 호주 여자 축구 선수 샘 커, 구독자 2,4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KSI 등등 전부 면모가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정중앙에 배치한 인물은 한국인 선수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 T1 주장을 맡고 있는 이상혁 선수는 현존하는 모든 한국인 선수 중 어쩌면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선수일 겁니다. 오죽하면 한 외국인 네티즌은 10년 전쯤 중학생 때 페이커가 우승 또 우승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 말은 10년 전에도 10년 후인 지금도 페이커는 여전히 우승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우승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요. 더 타임스가 e스포츠 스타를 이 부문에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매체는 불사대마왕으로 알려진 페이커는 e스포츠 최고의 선수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행사를 진행했다. 페이커가 우사인 볼트처럼 주류 올림픽 스타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는데요. 특히 매체는 2023 롤드컵 결승전 당시 그의 막강한 파급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속한 T1은 지난달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중국을 만나 3대 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3, 2015, 2016년에 이어 7년 만에 우승을 이끌면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경기가 열린 고척돔에서만 18,000여 명, 광화문 광장에서 15,000여 명의 응원전을 펼쳤고 온라인에서는 1억 명 이상이 이 경기를 지켜본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이들은 젊은 세대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e스포츠, 그중 페이커 선수가 활약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도대체 어떤 게임일까요? 소위 롤이라고도 불리는 이 게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로 2009년 미국의 게임 회사 라이엇 게임스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입니다. 5명의 챔피언으로 구성된 양팀이 상대의 기지를 파괴하는 MOBA 장르의 게임으로 서로의 기지를 파괴하고자 사투를 벌이고 적진을 점령하면 승리하는 다소 단순해 보이는 게임입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월평균 유저수 1억 명 이상을 달성하더니 2022년 9월 월평균 유저수 1억 9천 명으로 규모를 키웠죠.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 e스포츠 대회 중 가장 많은 시청자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소년 세대 문화의 상징이 되었죠.
그런 만큼 대회 역시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페이커 선수가 우승한 올해 대회의 경우 누적 시청자는 4억 명, 결승전 최다 동시 접속자 수는 약 1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게임 대회를 응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 15,000여 명의 관중이 모여들었고 전국 극장의 단체 관람관 100여 곳이 매진될 정도입니다. 결승 티켓은 오픈 10분 만에 매진됐고 수백만 원대의 안표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각국 리그 소속 팀들의 경기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앞다퉈 우승팀인 T1에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나 전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과 비견됩니다. 선수 수명이 짧다고 알려진 e스포츠 업계에서 10년 동안 한결같이 최정상 자리를 지켜온 페이커는 추정 연봉이 70억 원에 달하며 중국에서 엄청난 연봉 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거절하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남은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2022년 조마시 T1 CEO는 해외 팟캐스트 방송에서 중국 리그팀이 시즌을 앞두고 페이커에게 2천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고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현재 연봉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469억 원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을 체결한 이정훈 선수가 3년 후 받게 되는 최대치 연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상혁 선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프로게이머로서는 한국에 남아있는 게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의 커리어만 살펴도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롤드컵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올해 13회째의 세계대회는 모든 선수가 최종 목표로 삼는 대회인데요. 한 번만 우승해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대회를 페이커는 4번 석권했습니다. 그와 같은 포지션 선수 중 월드컵에서 2차례 이상 우승한 선수는 없습니다. 페이커는 첫 출전인 2013년 우승했고 이때 세운 역대 최연소 미드라이너 우승자 기록은 이후 10년간 깨지지 않았습니다. 4번째 우승을 달성한 올해는 역대 최고령 우승자 기록까지 세웠죠. 그러니까 이상혁이 가는 길이 전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그는 국내 리그 역대 최다 우승, 최초 3연속 우승, 최다 출전, 승리, 킬, 어시스트 등 무수히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아니 컴퓨터 게임하는 게 스포츠라고 할 수 있나라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 스포츠 범주에 바둑, 체스처럼 정신력으로 승부하는 마인드 스포츠를 포함할 수 있는지는 오랜 논란거리이기는 합니다. 대중화, 팀 단위 대결, 노력을 기반한 행위를 바탕으로 스포츠라는 측면에 손을 들어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스포츠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폭력성, 게임의 사유와 실수익성을 지적하는 반대파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글로벌 총괄 나즈 알레타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OC와 올림픽 종목 채택과 관련해서 가벼운 논의를 한 바가 있다고 밝혔으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이미 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한국팀이 대만을 꺾고 전승 우승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죠. 얼마 전 세계적인 경영전략 컨설팅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전반적으로 e스포츠 시청률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주요 스포츠 시청률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며 e스포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올림픽 시청 연령대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하며 e스포츠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미국 시청자는 평균 39세였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53세로 올랐다며 e스포츠의 대중화를 부각하며 정식 종목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즉 스포츠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 개선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 바로 페이커입니다. 게임은 오랫동안 논란에 시달렸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스포츠의 원류라고 불리는 게임 스타크래프트 1인자였던 이묘한 선수는 2003년 KBS에 출연해 게임을 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 게임업계가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는데 당시 게임을 즐기는 젊은 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커는 지난 11년 동안 가장 주목받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게임 외의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학폭을 포함한 그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된 적도 문제가 될 만한 인터뷰를 한 적도 없으며 프로게이머로 전향하기 전 학교 성적도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독서와 명상을 즐긴다고 밝힌 그는 우리나라는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벌 국가로 꼽히는 중국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선수이자 자국팀을 꺾고 올라가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축하를 받는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물론 게임의 스포츠화를 의뢰하는 분들의 시선도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선을 넘어 해외에서 더 존경받는 스포츠 선수, 10년간 최일선에서 국위 선양 중임에도 엇갈린 평가를 받는 인물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